여러분 안녕하세요. 프레드쌤 채널의 프레드입니다. 자, 2023학년도 재외국민특별전형이 다음 달 7월 4일부터 진행되는데요. 뭐 지금부터 시작을 해도 10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준비하는 여러분들 마음도 바쁘고 몸도 바쁘실 줄로 압니다. 자, 여러분 준비에 도움이 되고자 지난번에 제가 2023학년도 재외국민특별전형 3년 특례 서울 주요 9개 대학교 지원 전략과 관련해서 핵심적인 부분들을 정리해 드리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오늘은 그 두 번째 2편으로 이 9개 대학 포함해서 전체적인 재외국민특별전형의 지원 전략과 관련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내용과 중복되는 내용은 거의 없고요. 새로운 내용으로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재외국민특별전형은 과거에 그 시험 전형으로 진행된 3년 특례입니다. 3년 특례 같은 경우에 지난 과거에는 시험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제가 지난 영상에 설명드린 9개 대학, 서울 주요 9개 대학을 포함해서 많은 대학들이 서류 100%로 물론 면접이 포함되는 학교들도 있죠. 서류 100%로 학생들을 뽑는 그런 경우가 많이 늘어났고,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흐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아직도 그 시험 또는 면접만으로 서류를 평가 대상에 반영하지 않고 면접 또는 그 필기 시험으로 뽑는 것도 여전히 있긴 합니다. 자, 서류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 제가 설명드렸던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서강대, 한양대, 그리고 이화여대, 중앙대, 외국어대, 거기에 국민대까지 서류 100%로 우리 3년 특례 학생들을 모집하는 그런 학교 같은 경우에 과거에는 모든 서류를 다 우편으로 보내거나 학교에 이제 접수시키는 형태였는데 작년, 재작년부터 코로나 이후부터는 온라인 업로드 학교들이 굉장히 늘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교들이 온라인 업로드인데, 그래서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중앙대, 외국어대 모두 온라인에서 원서를 작성하고, 자소서도 있는 학교들은 거기서 작성하고, 그 다음에 활동 서류나 이런 것들 중에서 이제 표지나 그 활동 내용들은 거기서 작성을 하고, 그 증빙 서류들은 스캔을 해서 업로드하는 형태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기술적으로 PDF 파일로 잘 정리하고 하는 것들이 필요하긴 하지만 우편으로 제출하는 것에 비해서는 상당히 편한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업로드 할 때 장점은 어떻게 보면 원본이 다 있지 않아도 원본을 스캔해서 내고, 원본은 합격한 학교에만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편리한 점이 또 있겠습니다. 다만 이화여대 같은 경우에는 서류를 우편으로 내게 돼 있고, 경희대는 이제 시험 형식이기 때문에 자격 요건 서류들을 우편으로 내거나 아니면 방문해서 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서류를 우편으로 내든지 아니면 온라인으로 업로드하든지 거기에 따라서 특별히 지원 전략이 달라질 것은 없다고 보는데요. 다만 지원을 할 때 원본 서류가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경우에, 그런 경우에 이제 우편으로 보내거나 원본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 학교가 포함되어 있을 때는 그 원본 서류가 한 부 이상, 최소한 2, 3부들이 준비되어야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만약에 우편 접수로 또는
방문 접수로 해야 되는 학교가 포함되어 있다면 원본 서류를 방문해서 스캔을 만약 한 부밖에 없다면 원본 서류가 방문해서 학교에서 원본 인증을 받고 다시 돌려받아서 보관을 하고 있어야 되겠고요. 만약에 원본이 2부 이상 있다면 문제가 없겠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우편으로 접수하는 학교는 사실상 원본이 2부 이상 있어야 한 부를 원본으로 보내고 나중에 다른 학교에 합격할 경우에 원본을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겠죠. 자, 그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서류 방금 말씀드린 제가 국민대까지 포함해서 서류형으로 평가를 받는 서류형 전형의 3년 특례 대학교 이외에 면접형 그리고 시험형 대학교들을 지원할 때는 여러분들이 전략이 또 달라져야 할 겁니다. 많은 학생들이 시험형 대학교를 지원하는 경우에 학원 같은 데를 다니면서 시험에 대한 대비를 하곤 합니다만 최근 들어서는 3년 특례가 예전만큼 그렇게 힘들지는 않기 때문에 영어에 자신 있고 또 이과 자연 계열에 지원하는 분들이 수학에 어느 정도 자신이 있다면 큰 준비 없이 시험에 임해도 좋은 결과를 낼 수 있겠다라는 부분 말씀드릴 수 있고요. 물론 충분한 한국 고교 과정에 근거해서 특히 수학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의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면접형 대학교 같은 경우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따로 준비해야 할 것이 없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서류형 대학교에서 서류로 보여주는 내용들을 면접 시에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면접에 임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장점과 부분적으로 약점이 있다면 약점까지도 잘 정리해서 면접 때 충분히 어필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면접은 사실상 어떤 학문적 어떤 학업적 요소에 대한 준비는 크게 필요 없고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시절에 공부했던 것, 활동했던 것, 그리고 표준화 성적이나 이런 것들을 받았던 것, 그리고 고교 생활의 충실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정리해서 면접 때 말씀을 할 수 있으면 되는 거고요. 다만 시험형 대학교들은 어느 정도 기초 지식의 한국 고교 과정에 근거해서 어느 정도 수준은 본인이 도달해 있다라는 경우에는 특별히 별도의 준비 없이 어느 정도만 사전 준비를 하면 별도의 학원을 몇 개월씩 다니거나 하는 거 없이 합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험형 대학교 중에 대표적인 주요 대학들은 아까 지난 영상에도 말씀드렸고 그 대학 중에 하나인 경희대가 있고요. 그다음에 건국대 있고 동국대, 여대 중에는 숙명여대가 있겠죠. 숙명여대가 있고요. 그리고 숭실대, 세종대, 그 다음에 아주대, 인하대, 항공대, 그리고 우리 미대 학생들이 선호하는 홍익대 등이 있다. 그리고 한양대 같은 경우는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가 시험형 대학교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면접형 같은 경우에 성신여대, 동덕여대, 덕성여대, 경기대, 상명대 정도의, 그 다음에 지방 거점 국립대학교인 부산대, 그리고 경북대, 그리고 충남대, 충북대, 전남대, 전북대, 그리고 경상도 진주에 있는 경상대, 이런 국립대들은 모두 면접형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지원 전략을 짤 때 여러분들이 선호하는 학교들이 있다면 서류형과 면접형을 적절히 안배해서 지원하는 게 좋겠습니다. 다만 서류적으로 여러분들이 완벽한 학생들이라면 어떻게 보면 완벽이라고 말씀드린 좀 어폐가 있지만 서류적으로 큰 장점이 있다라는 분들, 예를 들어서 학교 성적이 우수하다, 상당히 높다, 그리고 표준화 성적을 가지고 있다, 공인어학 성적이 좋다, 그리고 활동들이 다양하게 잘 갖춰졌다, 이런 학생들은 굳이 시험형이나 면접형까지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서류 100%형 학교에서 6개 전형을 지원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런 어떤 근거로 보여줄 수 있는 거는 사실상 거의 준비되어 있지 않고, 성적도 사실 크게 어필할 수 없지만, 어떻게 보면 국어, 영어, 수학, 뭐 수학하고 영어에 강점이 있어서, 뭐 국어도 또 중요합니다만은, 자, 그 과목들을 주요 과목 시험에서는, 아니면 그 과목들에 대한 어떤 학업적인 능력으로는 충분히 본인이 어필할 수 있다는 분들은 시험형 대학교에 과감히 도전하는 것도 좋은 생각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상위권 학생들 중에서는 어떻게 보면 서류적으로 좀 약한데 시험으로 내가 좀 상당히 경쟁력 있다라고 하는 분들은 이제 경희대를 선택할 수 있겠죠. 경희대, 동국대, 건국대 정도가 세상이 시험형 대학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뭐 면접형 같은 경우에 사실상 시험에도 좀 자신이 없고, 서류적으로도 본인이 학점이나 표준화 점수나 그리고 활동에 대한 어떤 근거 서류나 이런 것들이 잘 준비되어 있지 않지만, 본인의 어떤 뭐 거기에 보여지지 않는 것들, 뭐 서류적으로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활동을 많이 했다거나 뭐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면접형 대학교들을 3년 특례 대상으로 삼으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앞에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저 3년 특례와 수시 전형의 이렇게 분배 지원 전략은 사실상 서류형으로 충분히 준비된 학생들 중에 이제 최상위권 학생들만이 해당된다라고 보셔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수시 전형으로 여러분들이 지원할 때, 해외고 수시 전형으로 지원할 때는 서류로 학생부 종합 내지는 특기자 전형으로 서류로 보여주는 것들이 모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3년 특례에서 서류형 대학교에서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데도 자기가 원하는 전공이 이제 3년 특례 전형이 없을 때, 그럴 때 지원할 수 있는 최상위권 학생들이 해당이 된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재외국민특별전형 3년 특례 지원 전략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모집 단위별 지원 전략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모집 단위가 모든 학교들이 다 똑같지가 않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고려대 같은 경우에 모집 단위가 과별, 학부별로 되어 있고요.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단과대, 그래서 조금 큰 단과대는 뭐 좀 인원이 많긴 합니다만은, 단과대, 문과대, 이과대, 공과대, 생명시스템대, 사회과학대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단과대별로 이렇게 모집하는 경우가 있고, 그 이외에 뭐 많은 중앙대 같은 경우에도 비슷합니다. 연대와. 그리고 그 이외의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이제 인문계, 자연계 이렇게 통으로, 그 전체 인원을 뭐 제한 없이 전체, 그러니까 인문자연, 뭐 자연, 뭐 이렇게 큰 단위로 모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유형을 비교를 하자면, 그래서 과별 모집 같은 경우에는 과별 모집 정원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한 명에서 뭐 극단적으로 한 명인 학과도 있고 학부도 있고 3명, 4명, 뭐 많아야 5, 6명이기 때문에 우수 학생들이 몰릴 경우에는 아예 고려대 일반 학과들은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학생인데 과에 워낙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몰려서 떨어지는 경우가 충분히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세대 같은 경우에 그런 부분이 조금은 덜 하겠죠. 단과대별 모집이니까 그래도 그나마 좀 덜 하고요. 그 다음에 통모집, 그러니까 인문계, 자연계 이렇게 완전히 전체를 이제 모집하는 경우에는 최상위권 학생들이 불합격할 소지는 거의 없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 참조해서 지원 전략을 가져가야 되고, 예를 들어서 뭐 고려대를 좀 공격적으로 지원을 했다면 다른 학교에서 조금 안정 지원을 가져가서 충분히 합격할 수 있도록 보완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2023학년도 재외국민특별전형 3년 특례 여러분들이 지원할 때 가장 중요한 지원 전략적으로 임해야 할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정리해드리는 영상을 마련해 드렸습니다. 오늘 제 2편까지
3년 특례 2023학년도 영상은 마치고요.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프레드쌤 채널의 프레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